이런 단어가 있었나? 쥐, 괴랄. 지랄 아니야. 데스 안다고 데스 아니야. there's 어리부터 네가 머리털 나고 처음 보는 단어. 너만 몰라?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베테랑스 에듀 토니권입니다. 오늘 디지털 SAT 단어 얘기를 좀 해볼게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제가 지금 화면에 이디엄 하나 포함해서 총 7개의 단어를 띄워드릴 텐데 여러분들 잠깐 화면 퍼즈를 하시고 한 단어 하나당 2초씩 15초 정도면 충분하죠. 단어를 한번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뜻을 생각해 보신 다음에 한번 평가를 해봅시다. 자, 잠깐 퍼즈를 해보세요. 네, 여기까지. 뜻 띄워드리겠습니다. culpable, 비난받을 만한, 그리고 overt, 공공연한, clandestine, 은밀한, emulate, 모방하다, 따라하다, laudable, 칭찬받을 만한, breathtaking, 숨막힐 만큼 아름다운, 그리고 on a whim이라는 이디엄이에요. 즉흥적인 impetuous의 의미. 자, 이 중에서 너 몇 개 맞았는지 그리고 몇 개 틀렸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지금 제가 띄워드린 단어 7개 중에 2개 이상을 네가 몰랐다고 하면 앞으로 볼 디지털 SAT 시험에서 너는 1500 이상은 힘들다고 봐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발끈하실 수도 있어요. 아, 이런 단어가 뭐 그렇게 대표성을 갖느냐? 혹은 쌤 저는 수학에 재능충이고 그리고 라이딩 문법 되게 빠삭하고 리딩에서도 단어만 좀 약할 뿐이지 독해는 되게 잘하는데요 하고 네가 이제 발끈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작년 월드컵 있었죠. 월드컵에서 항상 우리 하는 얘기가 조별 예선 끝날 때 마지막 경기 남겨놓고 경우의 수 우리 16강 진출의 경우의 수 따지잖아. 그랬을 때 한 경기 남겨놓고 뭐 우리가 브라질을 3대 0으로 이기고 그리고 저쪽에서 뭐 베트남이 아르헨티나를 2대 0으로 잡아주면 우리가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확률상으로는 가능하죠.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죠. 그래서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it is highly unlikely. 그러니까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SAT에서 쓰일 만한 그런 문장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theoretically it is possible, yet realistically it's impossible.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화면에 보고 있는 이 단어들 작년에 컬리지 보드에서 디지털 SAT 공식 Official Sample Practice Test 출제를 공개를 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 Answer Choice의 단어들 일부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쫙 한번 보시면 뭐 네가 알고 있는 쉬운 단어도 있고 exemplify 뭐 이런 거 쉽잖아요. succumb 이런 것들은 다 알고 있는 단어. prevail 이런 것도 기본적인 단어지. 그리고 좀 어려운 단어도 같이 섞여져 있습니다. 볼게. 이 practice test 총 토탈 단어 문제로 출제가 된 게 PT에서 출제가 된 게 토탈 49 퀘스천이에요. 그리고 answer choice ABCD 4개 하면 196개 단어가 공식 practice test 문제에서 나왔습니다. 총 196개 단어야. 내가 이렇게 단자랄 그리고 단알못 이런 유치한 표현을 좀 썼는데 단자랄 단어를 네가 좀 잘 안다. 어느 정도 중간 이상 정도는 단어를 알고 있다 라고 했을 때 너는 이 196개 단어 중에서 30개를 너는 네가 모를 만한 단어가 30개가 들어있어. 이게 몇 퍼센트냐면 15%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단알못, 네가 단어에 좀 약하다. 네 자신은 네가 알고 있을 테니까 단어에 약하다라고 했을 때 네가 모를 만한 단어는 30개 포함해가지고 55개가 들어있어요. 196개 중에. 이게 몇 퍼센트냐면 2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개 중에 3개는 샘플 문제에 들어있는 단어, 네가 모른다는 뜻이에요. 10개 중에 3개입니다.
단자랄 학생의 경우에는 오피셜에 나온 단어들 중에서 recant, circumvent, offend, inexplicable, renunciation 뭐 이런 단어들 포함해서 이런 단어들을 네가 모를 것이고, 그리고 단알못 단어에 특히 자신이 없는 친구들은 inconclusive, repudiate, proclaim, observant 이런 단어를 암기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야. 네,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맞춰보세요. 분명히 맞을 거예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뭐 오랜 현장 경험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단어라는 게 사실상 그렇습니다. 네가 만약에 A라는 단어를 알고 있는 학생이면 그와 똑같은 레벨의 B라는 단어를 알고 있다라는 걸 저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네가 만약에 C라는 단어를 모르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C와 같은 레벨의 D라는 단어를 너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단자랄 그리고 단알못의 모르는 단어의 숫자는 거의 일치할 거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자, 볼게요. 자, 그러면 오피셜 제가 프랙티스 테스트 단어 문제 그리고 앤서 초이스의 196개 단어와 수거 한번 평가를 해보자면 컬리지 보드의 의도가 이렇게 드러나요. 첫 번째, 독해력을 측정하겠다라는 의도가 있습니다. 단순 어휘 암기력, 어휘 암기를 평가하겠다는 게 아니라 독해력을 측정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묻어나 있는 그런 문제들과 그런 단어들이에요. 한번 보자고. 자, 여러분들 지문을 읽을 거 없고 네가 한번 이 4개 앤서 초이스를 보라고. 실제 출제된 문제예요. demand, speculate, doubt, establish. 어휘력 측정하겠다는 의도 없지. 완전히 그냥 독해력을 보겠다라는 얘기고, 이제 이런 문제들도 나온다는 얘기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세요. 단어의 난이도가 보면 퀘션 1에서 퀘션 4 그러니까 4번까지 가는 동안 점차적으로 올라갑니다. 단어의 난이도가 점점 더 레벨이 높아진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prefix인데 제가 이제 접두사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prefix 뭐 on이나 this나 re 이런 것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re가 쓰인 re가 붙어 있는 이런 verb들, 특히나 컬리지 보드가 이번에 제대로 평가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서 recant라는 단어 아니면 뭐 recollect 여러분들 잘 아시죠? re는 집중적으로 우리가 연습하고 그리고 암기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단어 문제에 출제된 지문들이 전부 아카데믹 리서치 페이퍼스러운 그런 지문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패시지의 성격들은, 문제에 나온 패시지의 성격들은 뭐 인문학이 나올 수도 있고 히스토리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추럴 사이언스 또는 소셜 사이언스 다양해요. 그런데 글의 포맷 자체가 전부 상당히 학술적인 리서치 페이퍼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좀 이따 이거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그럼 도대체 네가 지금부터 3월 시험을 위해서 그리고 길게 보면 이제 여름방학 이후에 본격적인 시험을 위해서 뭘 외워야 되느냐, 지금부터 어떤 단어들에 신경을 써야 되느냐, 내가 그거를 오늘 이 자리에서 알기 쉽게 좀 설명을 해줄게. 제가 레벨별입니다. 이게 맨 위에 게 단어가 가장 쉬운 수준이고 그 다음에 아래로 갈수록 단어의 수준이 높아진다는 뜻이야. 너모단이라는 거는 너만 모르는 단어야. 한마디로 말해서 나머지 이 세상에 다른 애들은 다 알고 있는데 너만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 단어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베이직 이렇게 갑시다. 너모단, 너만 몰라. 자, 예를 들어 어떤 단어냐면 떨고 있니? foster, cultivate, 그리고 reconcile. 네 얼굴을 볼 수 없으니 긴장하는 표정을 보고 싶은데 다행이야? 너모단 어쨌든 이게 가장 기본적인 단어들이야. 그리고 5대 5라는 거는 한마디로 SAT 공부하는 니네 중에서 5명은 알고 10명 중에 5명은 알고 5명은 모르는 단어.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냐면 딱 요 레벨이 요 정도 수준의 단어야. 그러니까 내가 알려주는 거야. 5대 5 단어는 meticulous 그리고 intricate 그리고 eradicate. 그냥 오늘 하는 김에 잠깐 설명하자.
meticulous, 세심한, 꼼꼼한. 자, 시노님은 scrupulous, 그리고 intricate, 복잡한, complicated, 그리고 eradicate, 근절하다, 뿌리 뽑다, wipe out. 이렇게 되겠어. 자, 이거보다 수준이 더 높은 3대 7 단어는 10명 중에 3명은 알고 7명은 모른다는 뜻이야. 너는 살아오면서 네가 짧은 인생에서 잘하는 3명이 들었는지 항상, 아니면 못하는 7명이 들었는지, 다수에 들었는지 네 스스로가 잘 알죠? 한번 이것도 보세요. 3대 7 단어는 이거보다 수준이 조금 높아요. 딱 어떤 수준 단어냐면 repercussion, 파문, 영향, 결과, 그리고 daunting, 벅찬, 압도적인, 그리고 mundane, 지루한. 자, repercussion은 시노님이 consequence, 결과, 그리고 daunting은 formidable, mundane은 dull, 지루한. 이게 3대 7 단어. 듣보다는 뭐냐면 뭐 알지? 듣도 보도 못했다. 듣보 단어. 자,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네가 머리털 나고 처음 보는 단어, 이런 단어가 있었나? 그런 단어. 그리고 되게 괴랄한 단어들, 그런 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내가 괴랄, 지랄 아니야. 괴랄한 단어. 자, 듣보다는 단어는 한번 봐봐. 어떤 게 있냐면 there's, 데스 안다고? 데스 아니야. there's R이 붙어. 뭐 죽음 또 이러지 마. there's. 그리고 또 어떤 단어가 있냐면 makeshift. 쌤, 저는 make도 알고 shift는 아는데요. 그거 따로따로 말고 합친 거 makeshift.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거냐면 overbearing. 이런 단어가 있었나? 되게 괴랄. 자, there's는 무슨 뜻이냐면 결핍, scarcity. 그리고 makeshift는 임시적인, provisional. 그리고 overbearing은 뭔가 거만한, 지배하는. 그래서 arrogant. 요 단어들이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그러면 네가 지금부터 신경 써서 외워야 될 수준의 단어들은 어떤 단어들이냐면, 당연한 얘기지만 일단 5대 5 단어 그리고 3대 7 단어에 네 전력의 70% 이상을 투자를 하세요.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일단 내 걸로 다지는 거. 알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요것들을 어느 정도 80% 이상 알고 있는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듣보단도 어느 정도는 지금부터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네, 좀 넘어가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이 레벨별 단어도 단어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문의 형태가 상당히 학술적인 아카데믹 리서치 페이퍼 형태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어떤 에세이나 그런 형식의 글들이 아니라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 키워드를 좀 뽑았어요. 그러니까 컨셉 월드라고 보셔도 되고, 제가 패밀리 월드라고, 그러니까 가족을 대표하는 월드라고 붙였는데, 아카데믹 리서치 페이퍼에서 이건 형식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페이퍼 형태의 학술지에서 보통 컨셉으로 삼을 만한 단어들, 대장이 될 만한, 가장이 될 만한 그런 단어들이 이거 말고도 제가 쫙 제 스스로 한번 뽑아보니까 한 70개 정도 단어가 나올 것 같아. 보면 analyze, assume, available, contract, constitute, 뭐 define 이런 것들에서 단어가 파생이 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리서치 페이퍼 학술 논문 같은 데서는 일단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아 가지고
내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패밀리 월드라고 지금부터 이름을 붙일게. 그래서 리서치 페이퍼에서 나온 패밀리 월드들을 기반으로 해서 보시면 그 패밀리 월드들의 시노님과 그 다음에 similar words, 그러니까 동의어나 유의어들로 파생을 시켜서 일단 가장 먼저 이런 것들을 내 걸로 만드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뜻이야. 보시면 analyze and dissect, scrutinize, assess, diagnose, 그리고 deconstruct. 생각보다 그렇게 막 어려운 단어, 괴랄한 단어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런 축이되는 학술 논문에서 축이되는 단어들이라는 것은 이런 컨셉을 담고 있는 네가 많이 봐온 기본적인 단어들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내 걸로 개념을 좀 만드는, 내 걸로 만드는 그런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다음 제가 이제 오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시그널 월드 찾기. 제가 지난 영상 때 안 본 친구들 한번 보세요. 우리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학원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지난 영상 때 제가 이 단어 빈칸 문제는 단순히 어휘력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시그널 월드 찾기다. 지문에서 분명히 너에게 에비던스를 준다. 그래서 제가 시그널 월드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어휘력이 좀 약한 경우에는 이 연습을 충실하게 좀 해주셔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좀 깊이 있게 제가 지금부터 좀 다뤄보려고 해요. 시그널 월드 찾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컨텍스트 클루, 그러니까 지문에서 주변에 있는 다른 단서가 될 만한 것들을 활용해야 된다라는 차원의 얘기예요. 자, 봅시다. 제가 이번에 분류를 한번 작정하고 해봤어요. 네가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컨텍스트 클루가 어떻게 분류를 할 수 있는지. 그래서 보시면 definition, description clue, 그러니까 definition 가지고 네가 클루를 찾아주는 것이고, 그 다음 example clue, 예를 가지고 얘기를 해주는 거, 그리고 synonym restatement clue, 동의어를 한 번 더 반복해줘서 그거 가지고 너에게 단서를 주는 거, 그 단어의 단서를 주는 거, 그리고 지문의 글의 mood와 톤을 활용을 하는 것, experience clue, 너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거, 그리고 analysis or structure clue, 추론을 통해서 inference clue, 그리고 마지막으로 cause and effect clue,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지. 자, 한번 그럼 오늘 하나, 두 개 정도만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어떤 거냐면 definition, description clue라는 거는 제가 이렇게 한번 써봤는데 include, that is 이런 것들, 그리고 comma, dash, 그리고 parentheses, 괄호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단어의 의미를 네가 유추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한번 볼까요? His emancipation, that is his skeleton-like appearance. 자, that is가 나왔지. 이걸 활용해서 definition clue라는 거지 이게. 그래서 skeleton-like appearance was frightening to see. 그러면 emancipation이라는 뜻이 skeleton-like appearance 그리고 frightening to see 이것들을 that is를 통해서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두 번째 example clue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including이나 그리고 such as나 그리고 for example 이런 것들이 example clue를 가리키는 그런 말들이 되겠다는 거지. 지문에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piscatorial creatures such as flounder, salmon, 그리고 trout live in the oldest parts of the ocean 이렇게 나왔지. 그럼 네가 요 P로 시작되는 요 단어를 모를 거 아니야. 그랬을 때 확실한 건 요 뒤쪽에 나오는 플런더나 그다음에 salmon 그리고 trout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얘가 무슨 바다에 사는 어떤 물고기 이런 조류 물고기 같은 이런 것들 어류구나 이렇게 네가 파악을 할 수 있고 유추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제가 네, 컨텍스트 클루의 오늘 definition, description 클루와 example 클루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시간 이어서 또 다른 단어들과 함께 제가 몇 가지 이 개념들 컨텍스트 클루에 대한 수업을 제가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문을 통해서 네가 어떤 어려운 어휘가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지문에 포인트들을 활용을 해서 클루 삼아서 그걸 너의 시그널 월드 삼아서 답을 고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많은 도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거 잘 숙지해 주시고 네 걸로 만들어서 활용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갑시다. 다음 시간에 봐요. 바이바이.